이 돈으로 요양원 보증금 내고. 할머니는 이제 끝이야.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가 카페 주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우연히 듣게 된 이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슈퍼마켓을 정리하고 아들 내외가 운영한다는 카페에 전 재산을 투자한 지 겨우 한 달. 제가 믿었던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끈질기고 영리한지를요.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70세 박금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인데요.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이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유독 바람이 매서웠던 2월 말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직전의 을씨년스러운 오후였어요. 아들 준호가 결혼한 후 해운대의 연 카페 오션뷰에서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다가 그만 그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엄마가 슈퍼 정리해서 나온 돈이 얼마였지? 4억 5천. 카페 인테리어비 빼면 3억 정도 남았어. 완벽하네. 이제 할머니는 쓸모없어졌으니까.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어머님 하면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던 그 목소리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일 수 있다니. 그런데 만약 엄마가 계속 카페 일에 참견하면 어떡하지? 걱정 마. 내가 계획이 있어. 할머니 건강이 안 좋다고 하면서 요양원 보내는 거야. 요양원? 엄마가 가겠어? 안 간다고 해도 상관없어. 치매 진단서만 받으면 법적으로 보호자가 결정할 수 있거든. 제 손에 든 휴지가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도 모르고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치매는 좀 심하지 않아? 아니야. 요즘 노인들 치매 진단 쉽게 나와. 특히 우리 병원 김 원장한테 부탁하면 어떻게든 진단서 나올 거야. 수진이가 말하는 우리 병원은 그녀가 간호사로 일하는 정신과 병원이었어요. 그들이 이미 다 계획을 세워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아들 준호의 말이었어요. 사실 나도 엄마가 카페에 계속 나오시는 게 부담스러웠어. 손님들이 할머니 보고 나이 든 사람이 일하는 걸 안쓰러워하더라고. 30년간 슈퍼를 운영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제가 제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던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카페 운영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옛날 사고방식이라 젊은 손님들 취향을 모르시잖아. 제가 슈퍼 30년 경험으로 카페 메뉴 개발에 도움을 주고 단골 손님들을 데려와서 매출을 늘려준 건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예금으로 충분해. 그리고 매월 연금도 나오잖아. 우리가 관리해주면 되고. 그들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카페는 자신들 마음대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괜찮아. 이미 주치의한테 이야기해뒀어. 할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다고.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제가 언제 깜빡깜빡했다는 건지. 오히려 저는 그 나이에도 기억력이 또렷한 편이었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온 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해야 했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오늘도 손님들이 많네요 하고 말했지만 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나름의 조사를 시작했어요. 먼저 카페 매출 장부를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제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카페 매출의 70%가 제가 데려온 단골 손님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저를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카페에 투자한 돈 중 1억 원이 인테리어비라는 명목으로 사라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준호와 수진이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 돈을 노렸구나.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제 건강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병원 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특히 기억력 검사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억력 검사. 치매 진단을 위한 포석이었겠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 같은 말 자주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내가 언제 같은 말을 반복했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모르니까 검진 한번 받아보시죠. 없는 증상을 마치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더 가관인 건 그들이 제 일상을 틱틱이 감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 먹었지. 어제도 김치찌개 드셨잖아요. 같은 반찬을 자꾸 드시네요. 실제로는 어제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마치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처럼 몰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자 저는 확신했어요. 얘들이 정말로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할머니가 아니었거든요. 30년간 슈퍼를 운영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다 겪어봤고 특히 외상값 떼먹으려는 사람들의 수법은 훤히 꿰뚫고 있었어요. 먼저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를 억지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직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요. 변호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본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강제로 보낼 수 없다고요. 그리고 재산 관리도 미리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해 두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은행에 가서 모든 계좌에 특별관리 신청을 했어요.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출금할 수 없게 만들어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만의 증거 수집이었어요. 휴대폰에 녹음 앱을 깔아서 그들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모든 발언들을 다 기록해뒀어요. 어머님, 어제 저녁에 전화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언제 전화했니? 난 전화 안 받았는데. 아, 그럼 또 깜빡하신 거네요. 실제로는 전화를 안 했으면서도 마치 제가 깜빡한 것처럼 유도하는 대화. 이런 식으로 일주일간 녹음한 파일만 2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수진이가 어머님, 내일 우리 병원에서 종합검진 받으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그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걸요. 무슨 검진? 건강검진이요. 특히 신경과 쪽으로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웃으면서 그래, 한번 받아볼까?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 날 수진이가 근무하는 정신과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진이가 의사 선생님과 미리 무슨 이야기를 나눈 듯 했어요. 검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는 몰래 의사 선생님과 수진이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환자분 상태는 어때 보여? 네, 확실히 치매 초기 증상 같습니다. 며느리 말로는 같은 말 반복하고 최근 일 기억 못하시고. 그럼 진단서 나가는 건 문제 없겠네. 보호자가 원하니까. 저는 그 순간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를 잡았구나 싶었거든요. 검사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하는 질문들에 일부러 이상하게 대답해 봤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잘 모르겠어요. 아드님 성함은 뭐죠? 준호. 아니, 준수. 헷갈리네요. 의사는 뻔히 들여다보이는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검사가 끝나고 나오니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 의사가 이상한 걸 많이 물어보더라. 그래도 검사 받으셔서 다행이에요. 곧 결과 나올 거예요. 그날 저녁 집에서 준호와 수진이가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또 엿들었어요. 의사가 뭐래? 치매 초기 맞다고. 진단서도 다음 주면 나온다고 해. 완벽하네. 이제 요양원 알아보자. 응. 그리고 어머니 통장도 우리가 관리해야겠어. 치매 환자가 돈 관리하면 위험하잖아. 그들의 계획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그들이 요양원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하면서
저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간 사이 저는 결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그동안 녹음한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해뒀어요. 그리고 카페 매출 조작 증거, 제 투자금 횡령 증거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억지로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경찰관도 처음엔 가족 간의 문제 아닌가요? 했지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주니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의사와 수진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들려줬을 때는 이건 명백한 사기죄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준호와 수진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요양원 보고 왔는데 정말 좋더라. 바다도 보이고 시설도 깔끔하고. 그래? 언제 들어가래? 다음 주 정도 생각하고 있어. 진단서도 나왔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 내가 치매래? 어머님, 치매라는 말보다는 경미한 인지장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인지장애. 재미있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경찰관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준호와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박준호 씨, 김수진 씨 맞으시죠?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실 분들입니다.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면서 말했어요. 사기요? 무슨 말씀이신지.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차분하게 그동안 준비한 모든 증거를 경찰관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려고 의사와 짜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페에 투자한 돈 중 1억 원을 횡령했고요. 그 순간 준호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고? 30년 동안 너를 키우고 사랑했더니 이런 식으로 보답을 하는구나. 수진이도 울기 시작했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다시는? 이미 늦었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똑똑히 봤거든. 결국 준호는 사기죄와 횡령죄로 징역 2년, 수진이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방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담합한 의사도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카페는 제가 다시 운영하게 됐는데 이게 진짜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준호와 수진이가 쫓아낸 직원들을 다시 고용하고 제가 직접 메뉴 개발에 참여하니까 매출이 2배로 늘었거든요. 특히 할머니의 손맛 커피라는 콘셉트로 브랜딩하니까 젊은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왔어요. SNS에서도 진짜 할머니가 운영하는 카페로 유명해지고요. 지금은 직원 5명을 두고 월 매출 3천만 원을 넘기는 카페 사장이 됐습니다. 요즘 복지관에서 저처럼 가족에게 속은 어르신들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당하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은빛 세대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고요. 저희는 전쟁도 겪고 IMF도 이겨낸 강인한 세대예요.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만약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하고 법적 조치 취하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우리에게는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계심과 현실 인식도 필요해요. 지금 제 카페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지혜는 영원하다. 여러분도 세상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은빛 세대가 얼마나 멋진 사람들인지를요. 이상 은빛 썰극장의 박금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편에서는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